또 그 핵심 인재에 대한 그 스톡 옵션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자사주의 굉장히 큰 네. 매력이잖아요. 네네. 예, 또 뭐 실제 이제 스톡 옵션이라는 것 회사의 설립이나 어떤 경영이나 기술 혁신에 기여하거나 네네. 관련 임원들, 네네. 그런 직원분들에게 어떤 현금 보상이 아니라 네네. 어떤 주주로서 참여해서 그 회사와 같이 성장하고 같이 윈윈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포지션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게 스톡 옵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을 이제 어떤 그 성장하기 전에 어떤 뭐랄까 행사 가격 저가에 일정 시점 이후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설정해서 경제적으로 또 이득을 취하게 해주는 권리가 스톡 옵션인데 그렇죠. 자사주를 바로 취득할 수 있으니까 어떤 그렇죠. 신주지급 없이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요즘에 좀 괜찮은 기업들 그리고 특히나 뭐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예, 좋은 맞습니다. 인력을 예.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주죠. 예. 그게 이제 급여가 될 수도 있고 상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예. 사실은 회사를 같이 성장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부가적인 그 열매들을 예.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예. 사실은 스톡 옵션만큼 좋은 게 없겠죠. 최고죠. 그리고 네. 뭐 사실 또 신주 인수를 아니 신주를 또 인수하기 위한 또 과정들이 또 네네. 보다 그렇죠. 자사주를 바로 스톡 옵션으로서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또 저가에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네. 자사주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뭐 저희가 스톡 옵션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시간에도 이제 스톡 그란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스톡 옵션은 아시겠지만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권리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저가로 그죠? 예.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권리를 주는데 근데 기간이 좀 부여가 됩니다. 1년, 그렇죠. 2년. 그리고 이 스톡 옵션을 주기 위해서는 정관사항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네. 예. 그런데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은 또 스톡 그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스톡 그란트 같은 경우에는 정관상 규정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스톡 그란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뭐 기간에 대한 어떤 그런 구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수한 인력들 같은 경우는 스톡 그란트 같은 경우에도 예. 굉장히 이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자기 주식은 어떤 그 실제로 회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주주에 대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스톡 옵션이나 스톡 그랜트를 통해서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바로 할 수가 있다. 자사주가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투자 유치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좀 도움되지 않나. 네. 실제로 이제 그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투자 같은 경우는 그들이 들어오는데 자사주의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회사로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자사주는 또 하나의 그 회사를 더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자도 그 자사주를 그 회사 그 자금이 회사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네. 회사가 성장하고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일부 이제 외부 이제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예.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그렇죠. 방법도 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유치라는 것은 대부분 주식 투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식을 이제 투자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 대금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투자자한테 그 자사주를 매도하고 예. 그에 대한 자금이 들어온다면 회사로 들어오고 예. 그 자금을 회사 어떤 뭐 기술 투자라든가 그렇죠.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은 예. 네이버가 요즘에는 뭐 그 주식이 별로지만은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네이버 왜 이래? 그래서 예. 그 카카오하고 이제 비교가 많이 됐었어요. 예.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전략이 좀 달랐어요. 애초에 주식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한 1, 2년 전쯤에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훨씬 이제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급격히 주식이 오른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게 적절한 자사주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좋은 자회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죠. 상장을 시켜서 예, 예,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을 본 경우라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자사주를 예. 정말 좋은 기업한테 서로 수합딜을 하는 거예요. 내 주식을 주고 그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많이 인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예, 투자를 예,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들이 나오면서부터 예. 그리고 네이버 입장에서도 좋은 회사가 있는데 현금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자기 주식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장 상장사니까 예, 예. 그 주식에 대한 뭐 현금 유출 없이도 기업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곁다리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손쉽게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 같다. 그렇죠. 분들을 좀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뭐 자사주라는 것은 실제로 회사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그런 투자 유치를 위한 그런 장치로도 네, 쓸 수 그렇죠. 있다. 네. 그리고 자사주가 있으면은 투자 유치하기 오히려 더 용이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네네, 있겠고요. 네네. 또 이제 또 이건 좀 이 부분은 좀 많이 오픈되는데 가업 승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렇죠. 파워풀하고. 네네.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요 테마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예. 여기서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이 가업 승계가 상당히 지금 곤란해요. 그렇죠. 예. 기업 가치는 너무 올라져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보통 지금 창업 1세대들이 은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좋은 기업들은 이제 승계가 돼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녀한테 어쨌든 승계라는 것은 주식의 이동인데 예. 그 주식을 이동할 때 굉장히 많은 세금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승계를 위한 그런 그 재원은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상속 증여세인데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그 승계 받는 자들이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출처도 없고. 네네. 예. 그래서 일단 뭐 그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한다면 예. 오너 100% 지분에 중소기업이 있다. 예. 근데 그 기업의 가치가 100억이다. 예. 라고 했을 때 자녀가 온전히 그 100억의 주식을 가져가야 정려나 되는데. 그죠? 예. 상속으로 받았을 때는 50% 50% 세금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자사주 취득을 한 30% 했습니다. 그렇죠. 70% 대해서만 그러면은 그렇죠. 그럼 남은- 70억에 대해서만 정려나 상속을 받는다면 과표에 30억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자사주 30%는 의결권 배당권이 없기 때문에 예. 그 70%의 지분만 자녀가 승계를 받아도 100%의 지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또나 대부분 판례에서 어떤 그 자사주의 그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한도가 이제는 그 말 그대로 상법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법대로 하면은 배당 가능한 이 한도 내에서만 한다면은 네. 사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저는 경험적으로 잉여금 부분에 한 저는 50% 선을 넘지를 않았거든요.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제 상법대로라면은 어. 더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상법 뭐 조문대로 해석을 예. 하면은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그냥 상법대로 하라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본 어떤 대한 부분들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기업 발전 계속성에 대한 부분만 침해되지만 않는다면은 네. 회사가 그 자체적으로 이 정도까지 괜찮아 한다면은 50%, 60%, 70%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일반 기업들이 현금을 그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은 그럼요.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은 아까 위원님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100억에 30% 말씀하셨는데 100억에서 한 70억까지 자사주 한다면은 나머지 30억만 돌리면 되고 그 나머지 30억은 징여특례로 처리하면 되니까 2억 5천 정도 뭐 이 정도 세율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100억을 2억 5천 원. 근데 가업승계. 굉장히 파워풀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숫자를 이제 말씀드리면 저도 뭐 네. 법 전문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거는 과유불급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방금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더 이제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본 부분이고요. 실전에서는 그 해당 그 지역의 관할 세무서 네네. 또는 관할 그 지방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이제 반영해서 처리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예. 뭐 그렇게 뭐 미처분 이익률의 뭐 70% 80%를 실제로 지급했을 때 회사 운영상의 문제들이 다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그 정도의 현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많지는 정도로. 않고, 예, 예. 예. 그래서 뭐 오늘 회사가 재무적으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예.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사주는 또 일반적으로 그 주식을 회사에서 사기 때문에 그 일반 그런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네. 그런 어떤 또 승계 관련해서 소액주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뭐 회장님께서 오로께서 네네. 승계하기 전에 그 소액주주를 좀 정리하고 기업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 또 똑같이 이제 그런 주주들이 또 차명 주주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승계 전에 뭔가 결단을 내리기 전에 또는 뭐 애매하기 전에 네. 전에도 그 소액주주를 정리 차원에서 자사주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런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죠. 예. 근데 이게 뭐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예. 오너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지분이 거의 특수관계자 가족들 예. 이게 이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 간혹 이제 다니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 실제로 정말 이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처음에 그렇죠. 자사주 형태를 이렇게 직원들한테 배분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지분율이 맞습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 미만이거든요. 근데 많죠. 뭐 0.0 뭐 0 몇 네네네, 프로. 예.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환경에도 되게 민감하고 기업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좋게 그렇게 했던 취지들이 추후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많아져요. 왜?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 인력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주식을 줬는데 예.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리고 배당을 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경우들이 또 발생하겠죠. 예. 이제 뭐 승계를 한다거나 회사를 양도를 해야 되는 그런 예.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예.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뭐 문제들, 뭐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주식 회수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이 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직원들 중에서는 급작스럽게 돈이 좀 필요한데, 그렇죠. 예. 근데 황금성이 있는 이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 나가 이제 팔지를 못하잖아요. 대표님은 배당도 안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회사에다가 주식을 좀 매수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소액주주 사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활용해서도 자사주를 할 수 있지만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너의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승계를 준비 중, 그다음 양도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여러 명 있으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렇죠. 나중에 절차도 예. 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 전에 주주를 이제 좀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그런 정당한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서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사주로 일반 그런 소액주주 정리하는 방법을 사실 실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뭐 일반 실질적인 소액주주는 문제 없겠지만은 사실 일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차명주주는 향후에 과세 당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그걸 숨길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예. 사실은 이 뭐 발각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아무 문제 없겠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매도 예. 대금이라든가 이게 매도 대금이 정확히 매도자한테 기속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세무조사가 나오면 당연히 확인을 하겠죠.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봤을 때 차명 주식으로 의심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뭐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 그런데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전혀 문제 없게 할 수도 없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사실은 뭐 방법은 아니지만은 문제가 없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 사실 저희가 이제 사명주주에 대한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정은 전문위원 전문가님과 저희가 자사주에 대한 그 취득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전적으로 저희 사례 중심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음에 위원님 그 대법원 판례를 네. 실전적으로 좀 자세히 저희가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네. 그리고 뭐 대표님들이나 그리고 아마 현장에서 컨설팅 관련 특히 세무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좀 알고 싶어하지 않을까. 법인 대표님도 그렇거니와 실제로 이제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도 뭐 디테일한 부분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한번 이게 뭐 논의를 하시죠. 자사주 취득이라는 게 뭐 대법적으로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예. 과정들이 있었고 최근의 판례라는 것은 앞으로 방향성을 또 제시해 줄 수도 있고요. 예.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또 잡을 수가 있거든요. 대신 또 그 판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체킹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스터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